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로 유동하는 대표적인 곳 바로 주식시장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앞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융인사라고 이분을 소개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금융인사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알못으로 경제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경조알까지 왔어요.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는. 네. 근데 제가 경알못일 때도 알던 경제 금융인사예요. 네, 존리 네. 대표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존리 대표를 알게 된 거는 책 그리고 교육. 아이들 금융교육 시켜야 맞아요. 된다.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알게 됐던 거예요. 사교육 없애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또 여러 차례 모셔서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모셨던 게 3월 신학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교육의 중요성, 사교육 필요 없다 이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은 좀 네. 주식 이야기를 좀 그래요. 했으면 네, 좋겠어요. 좋아요. 네. 네. 일단 코로나19로 주식시장 안 좋은 거 맞죠?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네. 노후 준비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테크,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하고 그렇죠. 잠도 안 자고 그럴 텐데 이거를 내가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이제 영어로 buying opportunity라고 그러죠. 오히려 사는 기회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항상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올랐지만 이번에는 틀릴 것 같아. 이번엔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 항상 이번은 다를 것 같아. 그렇게 공포가 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 뭐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아니면 테러, 9/11도 그랬고 또 리만 사태도 그랬고 IMF도 그랬고 결국은 그때가 살 때예요.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목표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회다. 살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공포에 팔 때 그거를 좀 긴 시각으로 보면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네. 지금 대표님이 공포의 주식을 팔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셀코리아. 팔 때라고 아니라 팔 때. 팔고 있을 때. 네, 사람들이 팔고 나는 있을 사야 된다. 때. 예, 네. 지금 누가 많이 팔고 있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기사에서요? 아닌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기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 아니에요. 계신 대표님을 되게 믿어야 신기한 돼요. 게 외국 네. 사람들이 팔고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 투자가들은 일단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 팔면은 굉장히 많이 판 것처럼 보이죠. 아하.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을 싫어서 떠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큰 20-30% 차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외국 투자가가 난 삼성전자 이제 그만할 거야. 딴 데로 옮길 거야. 그러면 그 자금이 엄청나요. 그러면 한 사람이 떠나는 건데 외국 사람이 다 떠나는구나 이제 신문에 그렇게 왜곡돼서 나갈 수가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존니 대표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냥 셀코리아라고 검색창에만 치면 자, 3조 넘게 셀코리아, 외국인 셀코리아 심상찮다, 하루 1조 이상 팔아치워. 외국인 코로나19에 셀코리아, 외국인들 셀코리아, 한 달 새 주식 2.4조 원 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경 쓰지 마라. 워낙 규모가 커서 그렇지 아니다. 왜냐면 한국 시가총액이 전체가 얼마죠? 얼마예요?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겠지만 적어도 한 2,0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면 2조 팔면은 몇 프로죠? 0.1%고요. 퍼센트로 봐야 된다. 규모로 보지 말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모든 외국인들이 파는 건지 아니면 한두 그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고 딴 걸 산다든가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40%의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안 사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40%가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한국 주식을 외국 사람이 왜 사죠?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한국에 가치가 있는데 네. 아직도 한국 투자가들은 기관 투자가의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 외국과 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를 자주 매매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네. 단기간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예 구조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한국 주식은 40%는 외국인이 갖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주식을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별로지 않아서. 제일 큰 게 이제 연금 그렇죠. 자산인데 네. 그 퇴직연금, 한국의 퇴직연금이 그 몇백 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지극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에 대한 이 생각이 잘못돼 있죠. 이게 잘못된 주식 투자 문화죠. 잘못된 주식 투자 문화다. 사실 존니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한국의 잘못된 주식 투자 문화에 대해서 지적해 오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주식을 40%가 외국인 투자자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산다. 근데 대표님도 최근에 기사 보니까 펀드 운용에서 손 떼고 글로벌 투자 부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잘못된 기사예요. 지극히 잘못된. 아니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잘못된 기사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그 이제 펀드가 또 그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책임을 이제 점점 더 지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사람 이제 그만두는구나. 그러니까 존니 대표가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거나 가망이 없어서 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후배들에게 좀 그렇죠. 넘겨주고 우리 존니 대표님이 워낙 미국 주식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좀 글로벌 투자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 펀드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제가 그 역할을 하던 거를 이제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네. 이제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펀드를 놓는 게 아니라 나도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를 이제 밑에 직원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 워낙 전문가인 대표님이 이렇게 손을 떼고 글로벌 투자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시그널이다. 거기다가 또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말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장 주식은 희망이 없나.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직구라고 하대요. 해외 주식을 직구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에요. 하는 저는 거죠. 그 생각은 동의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 카카오 주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를 좋아하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더라.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 앞으로 미국은 더 좋으니까 미국에 투자할 거야. 그것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더 많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한국에 더 많으면 한국에 투자할 뿐인데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한국 주식은 굉장히 발전성이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가 비중이 한국 주식이 굉장히 낮아요. 주투자 비중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런 그 자금이 주식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큰 자금이.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거는
그 한국에서 제가 개인들한테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그렇게 듣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 확률로 아이고 저 사람 또 이상한 얘기한다. 주식 전문가니까. 아니요, 근데 어쨌든 네. 주식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한국 주식이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니 대표가 말씀하시는 국내 주식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근거는 첫째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현재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렇죠. 특히 퇴직연금. 네, 또 하나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로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보는 관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버블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최하치일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엔 결국 국경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시장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이 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라임 사태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이제 주식하고 그렇죠.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투자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임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라임 사태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것도 결국 투자 문화예요. 투자 문화가.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네. 그 주식도 그렇고 이런 펀드에 투자할 때 내가 뭘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문화가 있어요. 저 은행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권할 때는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뢰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전문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미리 포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은행에서 있으니까 아니면 증권에서 일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신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근데 전문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은 라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건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배상을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거를 개인의 잘못이라고 미룰 수는 없고요. 네. 어떤 그런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한 분위기가 나는 큰 역할을 했다 이거죠. 판매 시스템, 판매 시스템에 대한 맹신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문화의 잘못된 부분이다. 투자 문화의 그거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고가 많이 나죠. 네. 근데 페널티가 엄청나요. 회사가 망해요. 그럼 그 시스템을 그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범죄. 네.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벌 내리는 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뭐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제도들이 잘 돼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와 굉장히 그 경쟁을 하던 퍼트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약간 스캔들이 있었어요. 경영진이 펀드를 가지고 약간의 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일주일 만에 망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요? 왜? 그 고객들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네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안에 그 인더스트리가 서로 정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한국도 이런 라임 사태를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고 이게 반드시 나한테 이 상품이 좋다 그러는 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거를 한 번 더 챙길 필요가 있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네.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조차도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거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본인 스스로 책임질 예. 수 있도록 많이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볼 때 뭐 일부러 그걸 알면서도 막 억지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대표님. 뭐 있는지도 네. 모르지만 네. 반드시 그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조금 더 이 상품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해서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네. 지금 8106님이 존니 대표님 부자 되기 습관 읽으면서 메모하면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대표님 모신 이유가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또 신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대표님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어떤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 5년 동안 전국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자 되자 다 같이 제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고요.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 1위고.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데 저는 미국에 살다 왔는데 보니까 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노인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이 꿈이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큰 원인을 봤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안 가르쳐 주는구나 한국은. 돈의 중요성을 얘기 안 하는구나. 그다음에 지극히 잘못된 데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사교육비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우리 애들이 부자 되는 거를 막는 교육인데 우리 애들을 부자 되는 거를 막는데 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제발 돈을 가르쳐주고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사교육비 끊어라. 아이를 해방시켜라. 그럼 그 아이들이 창업하고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나스닥에 IPO하는 그 숫자가요. 미국, 중국 다음이에요.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유태인보다도. 근데도 한국 기업이 나스닥에 못 가요. 왜냐하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책에 담으셨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라. 펀드를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에 담으셨는데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책 드린다고 했더니 지금 뭐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7931님. 하루 4시간 이상 못 자며 벌어도 왜 이렇게 모으기 힘들까요? 기본부터 배워보고 싶어요. 9070님 부자 되고 싶어요. 책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존니 대표님 지금 한 4년째 알아가는데 아마 이 책에 철학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노하우보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3번째 썼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철학적인 거예요.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네.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돈을 네.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주식 사주세요.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줘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도 구체적인 게 필요하겠구나. 이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그래서 10단계를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당신이 왜 부자가 안 되는지,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지는 이런 거다. 그래 라이프 스타일이다. 백 사지 마라. 백 살 때 너 주식을 사라. 네. 이제 그런 구체적이에요. 커피 사 먹지 말아라.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매일매일 10,000원씩 투자해라. 그러면 그렇군요. 노후 준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다음에 한국에 또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아하. 세금 혜택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사는 잘 몰라요. 네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연금저축펀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네. 해야 이게 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기만 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청취자분들께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교수님이랍니다. 대표님 책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하셨죠?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건 어떤 내용이야?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국민청원? 안타깝게도 20만 명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제가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20만 명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15,000원인가로 끝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뭐 20만 명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해방시키고 맞습니다. 그 미국의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돈을 투자하게 하고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창업하게 하고 1년에 35조가 사교육비로 쓰여요. 그 돈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 창업 작업을 쓰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폭발적인 나라가 돼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대표님한테 한 2, 3년 전부터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또 컸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사교육비 쓰셨죠? 사교육비 아직 안 썼죠. 8살인데 이제 쓰겠죠. 아니에요. 뭐. 6살부터 쓰지. 영어 안 썼어요. 영어 저는 학원 안 보내시면 썼어요. 안 돼요. 네. 5545님 학원 앞에 줄 서 있는 엄마들 차로 아이들 운반할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잘 먹고 잘 쉬세요. 라고 남겨주셨고 2999님 학원 운영하신 어머니가 여유자금으로 집 근처 업체에 계속 직원에게 맡겼는데 1억 5천 이번에 다 회수한다며 계속 투자 유도로 3년 지나니 딱 4억 사라졌어요. 책 주시면 어머니 함께 볼게요 라고 하셨고 대표님 팬이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 번 더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약속 드릴게요. 우리 존니 대표님과 한 번 더 생생 초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